얼마 전 인천 지하 주차장에서 소화기 분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차량 수십 대가 소화기 분말을 뒤집어 쓰는 피해를 당했죠. 범인은 곧 잡혔지만 처벌되지는 않았습니다. 범행을 한 사람들이 촉법소년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촉법소년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택시 요금을 내지 않아 파출소에 가게 된 한 소년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발길질을 했습니다. 일반적인 성인이라면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처벌을 받았겠지만 이 소년은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특별한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촉법소년이 일으키는 범죄는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데 촉법소년이란 정확하게 어떤 뜻인지 알아보고 촉법소년 제도 폐지 및 연령 하향에 관한 논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촉법소년은 소년법에 규정된 개념인데요.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흔히 촉법소년이라고 부릅니다. 형사 미성년자는 촉법소년과 비슷하면서도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형사 미성년자는 형법에 규정된 개념인데 만 14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 형사 미성년자의 가장 큰 특징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촉법소년보다는 형사 미성년자가 더 넓은 개념이고 촉법소년은 당연히 형법상 형사 미성년자에 포함되니 결과적으로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고 촉법소년에게 아무런 제재가 없는 건 아니고 촉법소년에게는 보호처분이 내려집니다. 보호처분이란 건 형벌을 부과하지 않는 대신에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 조치를 하는 겁니다. 보호처분의 종류는 총 10가지인데 이 중에서 가장 센 보호처분은 소년원 성취이고 소년원 성취의 최대 기간은 2년입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살인을 저질러도 촉법소년이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는 보호처분은 소년원 수용 2년인 겁니다. 안타깝게도 촉법소년 범죄는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찰청의 자료를 보면 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촉법소년의 수는 총 6만 5천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2019년에는 8,600명이었는데 2023년에는 약 2만 명으로 증가했으니 증가세가 매우 가파른 편입니다. 촉법소년이 주로 저지르는 범죄는 절도이고 전체의 약 50%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촉법소년도 적지 않습니다. 강간추행을 저지른 촉법소년은 2,445명이었고 강도는 54명입니다. 살인을 저지른 촉법소년도 11명이나 됩니다. 촉법소년이 저지르는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범죄의 흉악성도 심각한 사례가 많아지자 아예 촉법소년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는 성숙해지는 과정에 있는 단계이고 사회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촉법소년이나 형사 미성년자 개념을 완전히 없애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다양한 방법 중에 유력하게 거론되는 방안은 형사 미성년자의 연령을 낮추는 겁니다. 법무부는 2022년에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형사 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14세에서 13세로 낮추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형법은 1953년에 제정되었는데 그때도 형사 미성년자는 만 14세였습니다. 형법 제정 당시의 만 14세와 지금의 14세가 같을까요? 신체 조건만 봐도 그때와 지금은 많이 다릅니다. 서울시 13세 남자를 기준으로 할 때 1975년도에는 평균 신장이 150.8cm, 39.3kg이었으나 2019년도에는 167.8cm, 60.9kg으로 바뀌었습니다. 키도 커지고 몸무게도 많아진 겁니다. 사회 환경이 변화했으니
형사 미성년자 연령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게 법무부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12세나 11세가 아니고 왜 13세로 낮추자는 걸까요? 그건 전체 보호 처분을 받는 촉법소년 중에서 13세의 비율이 약 70%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보호 처분 대상 촉법소년 중에서 12세와 13세의 비율은 큰 차이가 있지만 13세와 14세가 차지하는 비율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학제의 특성상 13세를 기준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구분하니 13세 전과 후는 사회적으로도 구별이 됩니다. 연령을 낮추면 부작용이 생기진 않을까요? 법무부는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낮추더라도 부작용은 크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대부분의 소년범은 기존과 같이 소년부로 송치되고 계획적 살인범이나 흉악범 등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형사처벌될 것이므로 미성년자 전과자가 양산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것이죠. 법무부와 달리 대법원은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낮추는 것에 부정적입니다. 불우한 환경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는 촉법소년이 많습니다. 부모에게 심한 학대를 받거나 경제적 빈곤으로 인해 가정이 파탄된 상태에서 범죄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형사처벌을 하려면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하는데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는 어린아이에게 온전히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게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또한 대법원은 13세를 성인과 동등하게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아직 미성숙한 청소년인 점을 고려하면 처벌보다는 신속한 교육과 치료가 우선이라는 것이죠. 13세도 성인과 동일하게 교도소에 수감시키면 그 아이는 개선이 되어 새로운 사람이 될까요? 현재 소년교도소는 매우 열악한 편인데 이걸 보면 그 아이가 개선되거나 교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고 오히려 더 큰 범죄에 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현행법상 13세 소년에게는 보호처분을 부과하는데 보호처분이 형사처벌에 비해 아주 약한 건 아니라는 게 대법원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14세 미만을 처벌하지 않는 건 국제적으로도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유엔 아동 권리위원회는 14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는 범죄자로 취급하거나 구금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촉법소년에 대한 두 가지 상반된 견해를 정리해 봤는데 촉법소년을 어떻게 해야 할지는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촉법소년은 보호해야 할까요? 아니면 처벌해야 할까요? 촉법소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을 말하는데 만 14세 미만이라서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촉법소년이 저지르는 범죄가 늘어나자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13세로 낮추자는 논의가 있습니다. 찬성하는 측은 그동안 사회가 많이 변했으므로 그에 맞춰서 형사 미성년자 연령도 만 13세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반대하는 측은 만 13세라고 하더라도 아직 어리므로 처벌보다는 보호가 우선이라고 주장합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